인생은 누구에게나 3번의 기회는 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뉴욕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제가 사직서를 냈습니다. 동료들도 상사도 아무도 이유를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떠나고 싶었습니다. 5남매의 맏딸로 태어나 평생 책임지며 살았던 30년. 그 끝에 남은 건 불임 판정과 이혼 서류뿐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의사의 말에 남편은 저를 떠났고 저는 삶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그렇게 무작정 떠난 곳이 서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남의 한 작은 카페에서 만난 조용한 남자. 그와의 단 10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뉴욕으로 돌아온 뒤 의사는 믿기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2년간 불임이었던 제가 임신을 했다는 것, 그것도 새쌍둥이를요. 도대체 어떤 기적이 일어난 걸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에밀리 브레넌입니다. 30살이었던 그해 저는 뉴욕 경찰서 강력계 형사였습니다. 5남매 중 맏딸로 자란 저는 언제나 큰 가족을 꿈꿨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한 집, 따뜻한 저녁 식탁, 그게 제 평생 소원이었죠. 결혼 후 바로 임신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난소 기능이 좋지 않습니다. 자연 임신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날부터 2년간의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호르몬 주사, 인공수정, 체외수정, 모든 걸 시도했습니다. 월급의 절반을 병원비로 썼습니다. 남편 제이슨은 처음엔 다독였지만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있어. 어느 날 밤 그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경찰서에서도 힘들었습니다. 동료들은 제 불임 사실을 알고 있었고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아이도 못 낳는 여자가 무슨 형사야? 누군가의 말이 들렸습니다. 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2024년 11월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나는 아이가 있는 삶을 원해. 당신과는 불가능해. 그의 말은 비수였습니다. 서류에 서명하던 그 순간 제 손은 떨렸습니다. 이혼 후 저는 무너졌습니다. 출근도 식사도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해골 같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어느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상사는 만류했지만 저는 고집했습니다. 쉬고 싶어요. 제발요. 일주일 후 저는 공항에 있었습니다.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 떠오른 곳이 한국이었습니다. 동생이 예전에 보여준 서울 야경 사진이 생각났습니다. 화려하지만 따뜻해 보이는 그 도시. 거기라면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인천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저 창밖 구름만 바라봤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2024년 12월 초였습니다. 겨울 공기가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저는 강남으로 가는 공항버스를 탔습니다. 호텔 하나를 예약해뒀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 네온 사인,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뉴욕과 비슷하면서도 달랐습니다. 뭔가 더 정돈되고 깨끗한 느낌이었죠. 호텔에 체크인하고 짐을 풀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7시였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나갈 기력이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뭐하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산책을 나갔습니다. 호텔 근처를 걷다 작은 골목을 발견했습니다. 조용하고 깨끗한 골목이었습니다. 끝자락에 작은 카페가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동원의 카페라고 적혀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커피 향과 따뜻한 공기가 반겼습니다. 카운터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보이는 조용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눌한 한국어로 주문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하나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는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렸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한 동작 한 동작 신경 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커피를 받아 창가에 앉았습니다. 첫 모금을 마셨을 때 놀랐습니다. 뉴욕 어느 카페보다 맛있었습니다. 맛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남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드세요. 그리고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뉴욕에서는 항상 소음에 둘러싸여 있었는데 여기는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치유 같았습니다. 저는 1시간 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말을 걸지 않았지만 가끔 제 컵이 비면 물을 채워줬습니다. 말없는 배려였습니다. 카페를 나올 때 남자가 말했습니다. 또 오세요. 네, 올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다음 날도 갔습니다. 이 카페 주인은 누구이며 왜 이렇게 저를 편안하게 만드는 걸까요? 저는 매일 아침 그 카페에 갔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주문. 아메리카노 한 잔과 고요한 시간. 카페 주인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항상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3일째 되던 날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 처음이세요? 네, 처음이에요. 여행이세요? 아니요, 그냥 쉬러 왔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선택이에요. 서울은 쉬기 좋은 곳이에요. 우리는 짧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동호였습니다. 35살 3년 전부터 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죠. 전에는 뭐 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회사 다녔어요. 하지만 제 길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카페를요? 네. 커피 만드는 게 좋아요. 사람들에게 작은 위안을 주는 것 같아서요. 동호의 말은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허세나 과장이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밀리 씨는요? 무슨 일 하세요? 경찰이었어요. 그만뒀지만요. 힘든 일이었겠어요. 네,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있었어요.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호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고마웠습니다. 며칠 후 동호가 제안했습니다. 서울 구경 좀 해보시는 게 어때요? 혼자 호텔만 계시면 심심하실 것 같아서요. 괜찮아요. 저는 조용한 게 좋아서요. 그래도 한번 나가보세요. 한강도 좋고 남산도 좋아요. 저는 고민하다 동의했습니다. 그럼 추천 좀 해주세요. 동호가 지도에 몇 곳을 표시해줬습니다. 여기 가보세요. 조용하고 예뻐요. 그날 오후 저는 한강에 갔습니다. 강바람이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산책을 했습니다.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허드슨 강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 평화로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호였습니다. 어때요? 한강. 좋아요. 정말 좋아요. 다행이네요. 저녁은 드셨어요? 아직이요. 제가 저녁 대접하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좋아요. 동호가 추천한 식당은 전통 한식당이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곳이었죠. 여기 삼계탕이 유명해요. 동호가 말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삼계탕이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맛봤습니다. 뜨겁고 진했습니다.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한국 음식 처음이세요? 아니요, 뉴욕에도 한식당 많아요. 하지만 이만큼은 아니에요. 동호가 웃었습니다. 여기가 본고장이니까요. 식사하며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호는 서울 토박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형제는 없었습니다. 외동이세요? 네. 좀 외로웠어요, 어릴 때. 저는 오남매예요. 맞이고요. 와, 대가족이네요. 부러워요. 부러울 것 없어요. 책임만 무거웠죠. 제 목소리가 조금 쓸쓸했습니다. 동호가 제 눈을 봤습니다. 힘드셨나 봐요. 네, 힘들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럼 다행이에요. 더 좋아지실 거예요.
동호의 말은 위로였습니다. 식사 후 동호가 저를 호텔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즐거웠어요. 내일도 카페 오세요. 네, 갈게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에 웃음이 있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웃었던가요?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중간에 깨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페에 갔을 때 동호가 특별한 걸 준비해뒀습니다. 이거 드셔보세요. 작은 접시에 담긴 빵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크림치즈가 들어있어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동호 씨 요리도 잘하시네요. 취미예요. 사람들 좋아하는 거 만드는 게 재밌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호는 서울의 숨은 명소들을 알려줬습니다. 북촌 한옥마을, 인사동 골목, 이태원 카페거리.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편안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동호를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설마 이게 사랑일까요? 하지만 저는 두려웠습니다. 다시 사랑한다는 것, 다시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어느 날 밤 동호가 고백했습니다. 에밀리 씨, 저 당신이 좋아요.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갔어요. 당신 눈에 슬픔이 있었지만 그 슬픔을 이겨내려는 힘도 봤어요. 동호 씨,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제 마음을 말하고 싶었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저도 당신이 좋아요. 하지만 저는 망가진 사람이에요. 아이도 못 낳고 가정도 지키지 못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의 당신이 좋은걸요. 동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키스했습니다. 달콤하고 떨리는 키스였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동호의 친구가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이 여자가 제 인생을 흔들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장서현이었습니다. 32살 동호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죠.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부터 그녀는 모든 걸 장악했습니다. 오빠, 오랜만이야.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동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동호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아, 어떻게 온 거야? 그 근처 지나가다가 오빠 카페 생각나서. 요즘 잘 되지? 서연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어머, 손님이세요? 외국인이네. 아, 소개할게. 에밀리, 내 친구 서연이야. 서연아, 에밀리. 서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였지만 힘이 세게 들어갔습니다. 반가워요, 에밀리 씨. 어디서 오셨어요? 미국이요. 와, 멋지다. 미국이면 뉴욕? LA? 뉴욕이요. 대박. 근데 왜 여기 왔어요? 서울이 뉴욕보다 나은 게 뭐가 있다고. 서연이 웃었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습니다. 동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서연아, 에밀리는 여행 온 거야. 아, 여행. 그렇구나. 근데 오빠랑은 어떻게 알게 됐어요? 카페에서 만났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구나. 오빠 친절하죠? 근데 너무 친해지지는 마세요. 오빠 여자 보는 눈 없어요. 서연이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독이 있었습니다. 저는 불편했지만 참았습니다. 서연은 1시간 넘게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계속 동호에게 말을 걸었고 저를 무시했습니다. 오빠 기억나? 고등학교 때 우리 같은 반이었잖아. 오빠 항상 조용했는데 나만 알아봤지. 그랬지. 동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빠 아직도 혼자야? 여자친구 없어? 동호가 저를 봤습니다. 서연도 알아챘습니다. 어머, 혹시 에밀리 씨랑? 동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웃음을 지었습니다. 축하해요, 오빠. 근데 국제 연애 쉽지 않을 텐데. 문화 차이도 크고. 우리는 괜찮아. 동호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에밀리 씨, 한국 문화 적응 힘들지 않아요?
여기 사람들 속 좁고 보수적이거든요. 아직은 괜찮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근데 오래 못 버틸걸요? 외국인들 다 그래요. 처음엔 좋다가 나중에 답답해해요. 서연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한국을 깎아내리면서도 제가 적응 못할 거라는 암시를 줬습니다. 저는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서연 씨, 저는 한국 좋아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그래요? 좋네요. 근데 언어는요? 한국말 배우기 어렵죠? 천천히 배우고 있어요. 힘들 텐데. 한국어는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언어 중 하나거든요. 외국인들 다 포기해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동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서연아, 에밀리 한국어 잘해. 그만 좀 해. 왜? 나 도와주는 거잖아.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거지. 서연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앉아서 동호와 저를 관찰했습니다. 마침내 저녁 무렵 일어섰습니다. 오빠 나갈게. 에밀리 씨 조심히 지내세요. 국제 연애 어려워요. 특히 오빠처럼 순진한 남자랑은. 서연아. 동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가볼게. 서연이 나간 후 동호가 사과했습니다. 미안해요. 서연이 좀 그래요. 괜찮아요. 친구니까 걱정하는 거겠죠. 아니에요. 서연이는 원래 그래요. 남들 관계에 참견하고 깎아내리고. 동호 씨랑 무슨 사이예요? 고등학교 동창일 뿐이에요. 서연이가 저를 좋아했었는데 저는 관심 없었어요. 그래서 좀 삐뚤어진 것 같아요. 아직도요? 그런 것 같아요. 가끔 연락하는데 항상 제 연애 상황 물어봐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서연이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동호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남산 아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에밀리, 서연이 말 신경 쓰지 마요. 안 그럴게요. 하지만 서연 씨 말도 일리 있어요. 저희는 문화가 달라요. 그게 문제예요? 아니요. 하지만 앞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동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에밀리, 저는 당신이 좋아요. 문화가 달라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저도 당신이 좋아요, 동호 씨. 하지만 저는 짐이 많아요. 무슨 짐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못 낳아요. 의사가 불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저를 떠났어요. 동호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동호도 실망할까봐. 그게 뭐가 중요해요? 동호가 말했습니다. 아이가 없으면 어때요? 우리 둘이면 되잖아요. 정말 괜찮아요? 물론이에요. 에밀리, 저는 당신이 필요해요. 아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줬습니다. 고마워요, 동호 씨. 고맙긴요. 당신 덕분에 제가 행복해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호의 아파트는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말없이 위로하고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뉴욕으로 돌아가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일주일 휴가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동호와 한강을 걸었습니다. 에밀리, 돌아가지 마요. 동호가 말했습니다. 가야 해요. 일도 있고 집도 있고. 여기 남아요. 저랑 함께. 동호 씨, 우리 만난 지 10일밖에 안 됐어요. 시간이 중요해요? 저는 확신해요. 당신이 제 사람이라는 걸. 저는 울컥했습니다. 저도 당신이 좋아요. 하지만 현실적이어야 해요. 그럼 다시 와요. 곧. 그럴게요. 약속해요.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이별의 키스였습니다. 공항에서 동호가 저를 배웅했습니다. 연락해요. 매일. 네, 할게요. 사랑해요, 에밀리. 저도 사랑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뉴욕에 도착했을 때는 12월 중순이었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혼 후 혼자 사는 아파트였죠.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뉴욕이 이렇게 차가웠나요? 며칠 후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아침마다 구토가 났습니다. 피곤했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처음엔 시차 적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증상은 계속됐습니다. 걱정이 돼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검사를 했습니다. 증상이 언제부터였죠? 일주일 전부터요. 마지막 생리는요? 한 달 반 전쯤? 의사가 뭔가 적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성관계 있었나요? 네, 있었어요. 그럼 임신 테스트 해볼게요. 아니요, 저불임이에요. 2년간 치료받았어요.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죠. 피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30분 후 의사가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에밀리 씨 임신하셨어요. 뭐라고요? 임신 8주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새쌍둥이에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새쌍둥이라고요? 네. 여기 보세요. 심장박동이 3개 들려요. 모니터에서 3개의 작은 점이 깜빡거렸습니다. 쿵쿵쿵. 3개의 심장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저 불임이에요. 의사가 자연 임신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아기가 3명이에요.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때로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새쌍둥이라니.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년간 그토록 원했던 아이가 이제 3명이나 생겼다니. 병원을 나와 길을 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울었습니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동호에게 말해야 할까요? 10일 만난 남자에게 새쌍둥이 임신을 말하는 게 맞을까요?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습니다. 뱃속 아기들만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심했습니다. 말해야 한다고. 동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에밀리 잘 지내요? 동호 씨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안 좋아요. 저 임신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 아이예요. 그리고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새쌍둥이에요. 새쌍둥이요? 네. 믿기 어렵죠. 저도 믿을 수 없어요. 불임이었는데. 에밀리 정말 축하해요. 동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뻐요? 당연하죠. 3명이라니 대박이에요. 하지만 우리 만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상관없어요. 제가 갈게요. 뉴욕으로. 정말요? 네. 당장 표 끊을게요. 에밀리 기다려요. 사흘 후 동호가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저를 꽉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동호가 제 배를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우리 아기들 여기 있어요? 네, 3명 다. 동호가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에밀리.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제 아파트로 갔습니다. 동호가 말했습니다. 에밀리, 우리 결혼해요. 결혼요? 네. 저는 진심이에요. 당신과 아이들이랑 가족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동호 씨, 저는 미국 사람이고 당신은 한국 사람이에요. 쉽지 않을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동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에밀리 브레넌, 저랑 결혼해 주세요. 저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할게요. 반지를 끼는 순간 모든 게 현실이 됐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새쌍둥이 엄마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 가족에게 어떻게 말하죠?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두려웠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나야. 에밀리,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 근데 할 말이 있어. 뭔데? 나 결혼해. 뭐? 어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랑? 언제? 한국 사람이야. 서울에서 만났어. 한국? 에밀리, 너 한국 여행 갔다 온 지 1달밖에 안 됐잖아. 알아.
하지만 확신해. 동호는 좋은 사람이야. 에밀리, 너 정신 차려. 한 달 만에 결혼하겠다니 말이 돼? 그리고 엄마, 나 임신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임신? 에밀리, 너 불임 아니었어? 나도 믿기 어려워. 근데 임신했어. 그것도 새쌍둥이야. 새쌍둥이라고?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에밀리, 장난치는 거지? 아니야, 진짜야. 의사가 확인했어. 3명이야.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엄마가 되다니.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동호와 함께 갔습니다. 아버지는 무표정으로 동호를 봤습니다. 당신이 동호? 네, 이동호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동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내 딸 임신시켜놓고 결혼하겠다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에밀리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 한 달 만에? 말이 돼?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에밀리와 아이들을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가 비웃었습니다. 책임? 당신 직업이 뭐야? 카페 주인? 네, 작은 카페를 운영합니다. 돈은 얼마나 벌어? 새쌍둥이 키우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아직 많지는 않지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열심히? 그런 말은 누구나 해. 아버지가 화를 냈습니다. 저는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그만해. 동호는 좋은 사람이야. 에밀리, 넌 또 실수하는 거야. 제이슨이랑 결혼도 실패했잖아. 그건 달라. 제이슨은 날 버렸어. 하지만 동호는 날 받아줬어. 불임인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줬어. 그래도 국제 결혼은 어려워.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래도 할 거야. 동호 없이는 못 살아.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에밀리 결정을 존중해줘. 우리 딸 행복하다잖아. 행복? 한 달 만에 무슨 행복을 알아? 아버지가 여전히 화내셨습니다. 동호가 일어섰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에밀리를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 아이들도 잘 키우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동호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에밀리 울리면 가만 안 둬.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 집을 나왔습니다. 미안해, 동호. 우리 아버지가 좀 까다로워. 괜찮아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저도 딸 있으면 그랬을 거예요. 고마워, 이해해줘서. 에밀리, 우리 언제 결혼할까요? 빨리 하자. 배 나오기 전에. 한 달 후 우리는 시청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간단한 의식이었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이제 부부예요.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달콤한 키스였습니다. 가족들도 왔습니다. 부모님, 동생들, 동호 부모님도 한국에서 오셨습니다. 동호 어머니가 저를 안았습니다. 며느리, 고마워요.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제가 더 고맙습니다. 작은 리셉션을 했습니다. 한식당을 빌렸습니다. 양가 가족이 모여 식사했습니다. 문화는 달랐지만 웃음은 같았습니다. 부모님도 조금씩 마음을 여셨습니다. 동호 씨,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신혼여행은 가지 못했습니다. 임신 때문이었죠. 대신 집을 구했습니다. 퀸즈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방 3개짜리였습니다. 아이들 방으로 딱 좋네요. 동호가 말했습니다. 응, 여기서 우리 가족 시작하자. 이사하고 아기용품을 샀습니다. 유모차 3대, 아기 침대 3개, 옷까지 수십 벌. 동호는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한인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에밀리, 괜찮아요. 아이들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저는 임신 중이라 일을 못했습니다. 배가 점점 커졌습니다. 새쌍둥이라 배가 엄청 컸습니다.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동호가 매일 마사지 해줬습니다. 발도 주물러주고 등도 두드려줬습니다.
고마워, 동호. 당연한 거예요. 당신이 우리 아이들 품고 있잖아요. 임신 6개월째 의사가 말했습니다. 새쌍둥이는 고위험이에요. 조산 가능성이 높아요. 조심하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최대한 쉬었습니다. 동호가 모든 걸 했습니다. 요리, 청소, 빨래. 미안해, 당신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3명을 품고 있어요. 제가 할 일은 당연하죠. 임신 7개월째 배가 더 커졌습니다. 숨쉬기도 어려웠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잤습니다. 하지만 아기들은 건강했습니다. 발로 찼습니다. 배 안에서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동호, 여기 만져봐. 동호가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움직여요. 응, 우리 아기들이야. 동호가 배에 대고 말했습니다. 아가들아, 아빠야. 빨리 보고 싶어. 건강하게 나와. 그 순간 저는 완벽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과연 출산은 무사할까요? 임신 32주째 갑자기 배가 아팠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동호, 깨워요. 배가 아파요. 뭐? 괜찮아요? 모르겠어요. 진통 같아요. 동호가 황급히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응급실로 갔습니다. 의사가 검사했습니다. 조산이 시작됐어요. 수술해야 해요. 지금요? 너무 일러요. 더 기다리면 위험해요. 아기들도 산모도.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동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에밀리, 괜찮을 거예요. 무서워, 동호. 저 여기 있어요. 당신과 아기들 다 괜찮을 거예요.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마취 때문에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소리는 첫째 나왔어요였습니다. 눈을 떴을 때 회복실이었습니다. 동호가 옆에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에밀리, 깨어났어요? 아기들은요? 다 건강해요. 3명 다. 동호가 울면서 웃었습니다. 얼마나 무거워요? 첫째가 2.8kg, 둘째가 2.6kg, 셋째가 2.7kg이요. 조산아치고 양호돼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고 싶어요. 곧 보여드릴게요. 간호사가 아기들을 데려왔습니다. 작은 몸, 빨간 얼굴, 3명의 천사들이었습니다. 첫째는 딸, 둘째도 딸, 셋째는 아들이에요. 3명 다 예뻐요. 저는 울었습니다. 2년간 아이를 갖지 못해 괴로워했는데 이제 3명의 부모가 됐습니다. 이름 지었어요? 동호가 물었습니다. 아직이요. 같이 짓자. 첫째는 소희, 둘째는 소연, 셋째는 소주는 어때요? 예쁜 이름이네요. 좋아요. 아기들을 신생아실에 맡기고 저는 회복했습니다.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실이 시작됐습니다. 새쌍둥이 육아였습니다. 밤낮이 없었습니다. 한 아이가 울면 다른 아이도 울었습니다. 수유, 기저귀, 목욕 끝없이 반복됐습니다. 동호와 저는 교대로 잤습니다. 하루 3시간도 못 잤습니다. 에밀리, 괜찮아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버텨요. 곧 나아질 거예요. 어머니가 도와주러 오셨습니다. 에밀리,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 고마워요. 어머니는 2주간 머물며 도왔습니다.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아기들도 돌봤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당연한 거지. 넌 내 딸이잖아. 어머니가 떠난 후 다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적응했습니다. 아이들도 자라면서 규칙적이 됐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드디어 안정됐습니다. 아이들은 잘 자고 잘 먹었습니다. 소희는 조용했고 소연은 활발했고 소주는 순했습니다. 우리 아기들 개성이 다 다르네요. 동호가 말했습니다. 응, 신기해. 1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이 전쟁터가 됐습니다. 소희야, 거기 위험해. 소연아, 동생 때리지 마. 소준아, 그거 먹는 거 아니야. 정신 없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부모님도 자주 놀러 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동호를 인정하셨습니다. 동호 씨, 수고 많아요.
새 쌍둥이 키우는 거 쉽지 않을 텐데. 괜찮습니다. 제 아이들이니까요. 좋은 아빠예요. 내가 인정해요. 아버지가 동호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어느 날 동호가 말했습니다. 에밀리, 한국 갈까요? 한국요? 네. 우리 부모님이 손주들 보고 싶어 하세요.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좋아요. 가자. 3개월 후 한국으로 갔습니다. 인천공항에 동호 부모님이 나와 계셨습니다. 어머, 우리 손주들.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3명이나. 정말 예쁘다. 시아버지도 우셨습니다. 우리 동호 잘했어. 좋은 가족 만들었네. 강남 동호 부모님 집에서 일주일 머물렀습니다. 시부모님은 아이들을 엄청 사랑하셨습니다. 매일 맛있는 음식 해주시고 놀아주셨습니다. 며느리 고생 많아요. 새 쌍둥이 키우느라 힘들지? 괜찮아요. 동호가 많이 도와줘요. 우리 아들 잘 키웠어. 착하지? 네, 정말 좋은 남편이에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꿈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한국 음식도 잘 먹었고 시부모님도 잘 따랐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후 일상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생리가 늦었습니다. 설마? 임신 테스트를 했습니다. 양성이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6주예요. 어떡해요? 새 쌍둥이 낳은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자연 임신이에요. 몸이 회복된 것 같아요. 동호에게 말했습니다. 동호, 나 또 임신했어. 정말요? 4번째? 응. 믿어져? 대박이에요. 우리 축구팀 만들겠네요. 동호가 저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걱정도 됐습니다. 동호, 아이 4명 키울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우리 잘해왔잖아요. 근데 돈도 많이 들고. 괜찮아요. 제가 더 열심히 일할게요. 에밀리, 걱정하지 마세요. 9개월 후 넷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소윤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내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과연 이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집은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새 쌍둥이는 이제 4살, 소윤이는 2살이었습니다. 매일이 전쟁이었지만 매일이 축복이었습니다. 동호는 식당 일을 그만두고 자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한식 케이터링 회사였습니다. 에밀리, 제가 한식을 미국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할 수 있어.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주문이 적었고 수입이 불안정했습니다. 하지만 동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홍보했습니다. SNS에 음식 사진을 올렸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이 불고기 대박이야. 한식 케이터링 찾았다. 주문이 늘었습니다. 회사가 안정됐습니다. 저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영어 교사였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이들 재우고 밤에 수업했습니다. 수입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여유가 생겼습니다. 더 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방 5개짜리 집이었습니다. 마당도 있었습니다. 아이들 여기서 뛰어놀 수 있겠네요. 동호가 말했습니다. 응, 좋아. 드디어 우리 집이야. 아이들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적응을 잘했습니다. 특히 소희는 똑똑했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소희는 영재예요. IQ가 높아요. 정말요? 네. 특별 프로그램 추천하고 싶어요. 소연은 활발했습니다. 춤과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엄마, 나 발레 배우고 싶어. 그래, 배우자. 소주는 조용했습니다. 혼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아빠, 이거 봐. 우리 가족 그렸어. 우와, 준이 정말 잘 그렸네. 소윤이는 애교가 많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막내. 가족은 화목했습니다. 주말마다 공원에 갔습니다. 피크닉도 하고 자전거도 탔습니다. 에밀리, 행복해요? 동호가 물었습니다. 너무.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어. 저도요. 당신 만나서 제 인생이 완성됐어요. 어느 날 부모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에밀리 미안하다. 왜요, 아빠? 처음에 동호 씨 반대했잖아. 내가 틀렸어. 동호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알아, 아빠. 괜찮아. 너희 정말 잘 살고 있구나. 아빠 자랑스럽다. 아버지가 저를 안았습니다. 어머니도 우셨습니다. 우리 딸 행복해서 엄마도 행복해. 한국 부모님도 가끔 방문하셨습니다. 비행기로 14시간 걸리지만 손주들 보러 오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들 또 컸네. 할머니. 아이들이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가 한국 음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 아이들이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음식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은 소중했습니다. 국적도 언어도 문화도 달랐지만 사랑은 같았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새쌍둥이는 9살, 소윤이는 7살이 됐습니다. 저는 35살, 동호는 40살이었습니다. 에밀리 믿어져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게. 응, 기적 같아.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요? 물론이지. 강남 카페에서 당신이 커피 내려주던 거. 그때 첫눈에 반했어요. 나도.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여전히 설렜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에밀리 씨, 소희가 영재학교 합격했어요. 정말요? 네. 축하드려요. 소희는 특별한 아이예요. 소희는 영재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수학과 과학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엄마, 나 나중에 과학자 될래. 그래, 할 수 있어. 소연은 발레 학원에 다녔습니다. 재능이 있었습니다. 소연, 콩쿨 나가볼까? 진짜요? 좋아요. 소주는 미술 학원에 다녔습니다. 그림이 점점 좋아졌습니다. 준아, 전시회 하자. 진짜요? 제 그림을요? 응, 내 그림 정말 예뻐. 소윤이는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빨랐습니다. 유나, 재능 있네. 엄마, 나 피아니스트 될래. 그래, 할 수 있어. 아이들은 각자의 재능을 키웠습니다. 저와 동호는 최대한 지원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었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에밀리, 우리 아이들 대단하죠? 응, 자랑스러워. 어느 날 동호가 말했습니다. 에밀리, 한국 이사 갈까요? 한국요? 왜? 사업을 한국에서 확장하고 싶어요. 그리고 부모님도 연세가 드셔서 가까이 있고 싶고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뉴욕을 떠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중요했습니다. 좋아. 가자. 정말요? 응. 우리 가족이 행복하면 어디든 상관없어. 결정했습니다. 한국으로 가기로. 과연 새로운 삶은 어떨까요? 2025년 봄, 우리는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강남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큰 아파트였습니다. 방이 4개였고 거실이 넓었습니다. 우와, 여기 멋있어요. 아이들이 좋아했습니다. 동호는 강남에 한식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에밀리네였습니다. 왜 에밀리네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제 행운이니까요. 당신 이름을 걸고 싶었어요. 식당은 대박이었습니다. 미국식과 한국식을 섞은 퓨전 요리가 인기였습니다. 이 불고기 타코 대박이에요. 여기 김치 파스타 진짜 맛있어요. 입소문이 났습니다. 예약이 밀렸습니다. 동호는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에밀리, 꿈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축하해, 동호. 당신 자격 있어. 저는 서울에서 영어 학원을 열었습니다. 원어민 강사로 일했습니다.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선생님, 발음 정말 좋아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세요. 아이들은 국제학교에 다녔습니다. 영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배웠습니다. 적응을 잘했습니다. 엄마, 한국 좋아요.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소희가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소연은 한국 발레 학원에 다녔습니다. 실력이 더 늘었습니다. 엄마, 나 콩쿨에서 1등 했어요. 정말? 축하해. 소주는 한국 미술 학원에 다녔습니다. 한국 화풍을 배웠습니다. 아빠, 이거 봐.
수묵화 그렸어. 와, 준이 대단하다. 소윤이는 한국 피아노 학원에 다녔습니다. 콩쿨에 나갔습니다. 유나, 긴장하지 마. 네, 엄마. 잘할게요. 가족은 서울에 잘 정착했습니다. 친척들도 가까이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시댁에 갔습니다. 에밀리, 김치찌개 끓여줄까?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아버지는 아이들과 놀아주셨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그래, 할아버지가 볼게. 한국 생활은 뉴욕과 달랐습니다. 더 빠르고 더 치열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이웃들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이들 예쁘네요. 4명이에요. 네, 새쌍둥이랑 막내요. 대단하시네요. 잘 부탁드려요. 이웃들과 친해졌습니다. 같은 아파트 엄마들과 모임도 가졌습니다. 에밀리 씨, 한국 음식 익숙하세요? 네, 좋아해요. 남편이 요리사라서요. 부러워요. 우리도 가르쳐 주세요. 저는 한국 요리 수업을 열었습니다. 동네 엄마들에게 불고기, 잡채, 김치찌개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와, 에밀리 씨 요리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어느 날 TV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에밀리 씨, 저희 프로그램 나와주실 수 있나요? 무슨 프로그램인데요? 다문화 가정 이야기예요. 에밀리 씨 스토리가 감동적이라서요. 생각해 볼게요. 동호와 상의했습니다. 에밀리, 좋은 기회 같아요.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요. 그래? 그럼 해볼까? 네, 해봐요. 방송 촬영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임 만남, 새쌍둥이 한국 이주.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이 나갔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진짜 감동이에요. 새쌍둥이라니 대박. 에밀리 씨 존경해요. SNS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저도 불임이에요. 희망을 얻었어요. 국제 결혼 고민 중인데 용기 생겼어요. 아이 넷 키우는 거 정말 대단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찾아와요. 한국 생활 3년째 모든 게 안정됐습니다. 동호 식당은 체인점을 냈습니다. 강남, 홍대, 명동의 3곳이었습니다. 에밀리 믿어져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게. 자랑스러워. 제 학원도 커졌습니다. 강사를 2명 더 고용했습니다. 선생님, 학생들이 계속 늘어요. 다행이네요. 열심히 합시다. 아이들도 잘 자랐습니다. 새쌍둥이는 12살, 소윤이는 10살이 됐습니다. 엄마, 저 중학교 어디 갈 거예요? 소희가 물었습니다. 좋은 곳 찾아볼게. 소연은 발레 콩쿨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엄마, 나 프로 무용수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넌 할 수 있어. 소주는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아빠, 제 그림 전시회 할 수 있어요? 그럼 해보자. 소윤이는 피아노 콩쿨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엄마, 나 음대 갈 거예요. 좋아, 응원할게. 우리 가족은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서로 응원하고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동호가 만든 불고기였습니다. 맛있어요, 아빠. 고맙다, 우리 딸들. 식사 후 동호가 말했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할 말 있어. 뭔데요? 아빠 엄마가 처음 만난 날 기억나니? 카페에서 만났잖아요. 소희가 말했습니다. 맞아. 그때 아빠는 엄마를 첫눈에 사랑했어. 우와, 로맨틱해요. 소연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태어났어. 3명이나 한꺼번에. 대박이죠? 소준이 말했습니다. 그래, 대박이야. 그래서 아빠 엄마는 너희를 기적이라고 불러. 기적? 응. 불가능했던 일이 가능해진 거니까.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윤희도 태어났어. 우리 막내. 저도 기적이에요? 소윤이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너희 모두 기적이야. 동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에밀리 고마워요. 나도 고마워.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아이들이 으악 하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행복했습니다. 완벽한 가족, 완벽한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까요? 2026년 초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에밀리 씨, 책 쓰실 생각 없으세요? 책이요? 네. 에밀리 씨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어요. 불임에서 새쌍둥이 엄마까지.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을 거예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공개하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호가 말했습니다. 해봐요, 에밀리. 당신 이야기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요. 그럴까? 네. 저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간 매일 밤 썼습니다. 아이들 재우고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뉴욕에서의 절망, 서울에서의 만남, 기적 같은 임신, 내 아이 육아, 한국 정착. 모든 걸 솔직하게 썼습니다. 울면서 쓴 부분도 많았습니다. 과거의 고통이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쓰면서 치유됐습니다. 다 썼어요.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습니다. 대박이에요, 에밀리 씨. 이거 베스트셀러 될 거예요. 편집자가 말했습니다. 책 제목은 새쌍둥이의 기적으로 정했습니다. 표지에는 우리 가족 사진이 들어갔습니다. 출판됐습니다. 첫 주에 1만 부가 팔렸습니다. 한 달 만에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서점 사인회를 열었습니다. 수백 명이 왔습니다. 에밀리 씨, 책 읽고 울었어요.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도 불임이거든요. 희망을 얻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어요.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국제 결혼했는데 힘들었어요. 책 읽고 용기 얻었어요. 힘내세요. 사랑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사인회는 4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지쳤지만 보람찼습니다. 책은 계속 팔렸습니다. 10만 부를 돌파했습니다. 일본, 중국, 미국에서도 번역 출판됐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뉴욕 경찰의 한국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소개됐습니다.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미국 토크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에밀리, 우리 쇼 나와주실 수 있나요? 좋아요. 갈게요. 뉴욕으로 갔습니다. 7년 만이었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빠르고 차갑고 시끄러웠습니다. 서울이 그리웠습니다. 토크쇼 녹화장에 갔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에밀리, 7년 전 당신은 뉴욕 경찰이었죠. 지금은 한국에서 내 아이 엄마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랑이요. 그리고 기적이요.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저는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불임, 이혼, 서울 여행, 동호와의 만남, 새쌍둥이 임신.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네요. 제 인생이 드라마예요. 관객들이 박수쳤습니다. 한국에서 뭘 배웠나요? 진짜 행복이 뭔지 배웠어요. 성공이나 돈이 아니에요. 가족과 사랑이에요. 앞으로 계획은요? 계속 한국에서 살 거예요. 아이들 키우고 남편 사업 돕고 제 일하고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한국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제2의 고향이에요. 아니, 진짜 고향이에요.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해준 곳이니까요. 쇼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당신 정말 용감해요. 저도 한국 가보고 싶어요. 당신 덕분에 삶을 다시 보게 됐어요. 일주일 후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동호와 아이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4명을 한꺼번에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 우리도요, 엄마. 동호가 웃었습니다. 잘 다녀왔어요? 응. 근데 역시 여기가 좋아. 맞아요. 여기가 우리 집이죠.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남산타워가 보였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타워가 아름다웠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야.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동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요. 여기가 당신 집이에요. 그날 밤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끓여주신 미역국이었습니다. 맛있어요, 할머니. 많이 먹어, 얘들아. 식사 후 아이들이 선물을 줬습니다. 엄마, 이거 우리가 만든 거예요. 손편지였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엄마예요. 소희가 썼습니다. 엄마 최고예요. 엄마 닮고 싶어요. 소연이 썼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있어서 행복해요. 소준이가 썼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는 슈퍼우먼이에요. 소윤이가 썼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 얘들아. 엄마도 너희를 사랑해. 동호가 저를 안았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요. 아니야. 우리가 함께여서 가능한 거야. 맞아요. 우리 팀이죠. 그날 밤 저는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30살 절망했던 여자가 38살 행복한 엄마가 됐습니다. 불임에서 내 아이 엄마로, 뉴욕 경찰에서 서울 작가로. 모든 게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시작은 강남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동호가 커피를 내려주던 그 순간, 제 인생이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까요? 아이들이 더 자랐습니다. 새쌍둥이는 15살, 소윤이는 13살이 됐습니다. 중학생이 된 아이들은 각자의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과학고에 합격했습니다. 엄마, 나 카이스트 갈 거야. 그래, 할 수 있어. 소연은 예술고에 합격했습니다. 발레 전공이었습니다. 엄마, 나 유학 가고 싶어. 파리 발레 학교. 그래, 준비하자. 소주는 미술고에 합격했습니다. 아빠, 나 화가 될 거야. 세계적인 화가. 그럼 아빠가 응원할게. 소윤이는 예술중학교에 다녔습니다. 피아노 전공이었습니다. 엄마, 나 줄리어드 갈 거야. 좋아, 노력하자. 아이들은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저와 동호는 최대한 지원했습니다. 학원비, 레슨비, 교재비. 돈이 많이 들었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에밀리, 우리 돈 관리 잘해야겠어요. 알아. 근데 아이들 교육은 아끼면 안 돼. 맞아요. 아이들 미래가 중요하죠. 동호 식당은 계속 잘 됐습니다. 이제 서울에 5곳, 부산에 1곳이 있었습니다. 에밀리, 프랜차이즈 제안이 들어왔어요. 정말? 해볼까? 해보려고요. 우리 브랜드를 키우고 싶어요. 저도 바빴습니다. 학원이 커졌고 강연 요청도 많았습니다. 에밀리 씨, 대학교에서 강연 부탁드려요. 무슨 주제로요? 다문화 가정과 육아요. 좋아요. 할게요. 강연은 인기였습니다.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 불임이었는데 어떻게 새쌍둥이를 낳으셨어요? 의학적으로는 설명 안 돼요. 하지만 저는 사랑의 힘이라고 믿어요. 국제 결혼에 어려움은 없었나요? 물론 있었어요. 하지만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강연 후 많은 학생들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희망을 얻었어요. 저도 국제 결혼할 용기가 생겼어요. 선생님처럼 멋진 엄마가 되고 싶어요. 저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미국에서 특별한 연락이 왔습니다. 전 남편 제이슨이었습니다. 에밀리, 나야. 제이슨? 응. 오랜만이야. 잘 지내니? 잘 지내. 너는? 나도. 근데 에밀리, 미안해. 뭐가? 예전에 너한테 심하게 했잖아. 불임이라고 떠났잖아. 정말 미안해.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내 소식 들었어. 새쌍둥이 낳았다며? 축하해. 고마워. 나는 바보였어. 너를 놓친 게 내 인생 최대 실수야. 제이슨, 우리 다 행복하게 살자. 과거는 과거야. 그래. 행복해, 에밀리.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이슨이 떠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가 있었을까? 아마 없었을 겁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동호를 만나고 내 아이를 낳고 한국에서 사는 것. 모든 게 운명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얘들아, 할 이야기가 있어. 뭔데요, 엄마? 너희들 꿈이 뭐야?
저는 과학자요. 소희가 말했습니다. 저는 발레리나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저는 화가요. 소준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피아니스트요. 소윤이가 말했습니다. 좋아. 엄마 아빠가 최대한 도와줄게.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 뭐요? 행복하게 살아라. 성공도 중요하지만 행복이 더 중요해. 알겠어요, 엄마. 동호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도우면서 살아라. 가족이 제일 중요해. 네, 아빠. 그날 밤 저는 행복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완벽했습니다. 각자의 꿈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대학 진학을 준비했습니다. 소희는 카이스트에 합격했습니다. 엄마 했어. 축하해, 우리 딸. 소연은 파리 국립발레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엄마 유학 가도 돼요? 그럼 가야지. 내 꿈이잖아. 소주는 서울대 미술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아빠 서울대 붙었어. 대박이다, 아들. 소윤이는 한예종에 합격했습니다. 엄마 한예종 음악원이에요. 정말 잘했어. 아이들은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하지만 주말마다 모였습니다. 가족의 시간은 여전히 소중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게 뭔지 알아? 뭔데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거야. 그게 엄마한테는 최고의 성공이야. 엄마도 최고예요.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동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에밀리, 우리 잘했죠? 응, 정말 잘했어.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8년 전 강남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이 이제는 내 아이의 부모가 됐습니다. 기적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저는 43살이 됐습니다. 동호는 48살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성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새쌍둥이는 20살, 소윤이는 18살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니 동호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잘 잤어요? 응. 오늘 뭐 해? 새쌍둥이 생일이잖아요. 파티 준비해야죠. 벌써 20살이라니. 시간 정말 빠르다. 맞아요. 어제 태어난 것 같은데. 오후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시부모님, 제 부모님도 오셨습니다. 손주들 생일 축하한다. 할아버지가 케이크를 들고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촛불을 끄며 소희가 말했습니다. 소원 빌었어. 무슨 소원? 비밀이에요. 말하면 안 이루어져요. 파티 후 거실에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얘들아, 20년 전 오늘을 기억하니? 제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태어난 날이잖아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그때 엄마 정말 무서웠어. 새쌍둥이라니. 어떻게 키우나 걱정했지. 근데 잘 키웠잖아요. 소준이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잘 자라줘서 가능했어. 고마워. 동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너희 태어난 날 처음 봤을 때를 절대 못 잊어. 3명의 작은 천사들이었어. 아빠도 천사예요. 소희가 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엄마 아빠는 정말 대단해. 새쌍둥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 알아요, 할머니. 그래서 더 감사해요. 제 어머니도 우셨습니다. 에밀리, 너 정말 잘했어. 엄마 자랑스럽다. 고마워요, 엄마. 그날 밤 아이들이 다 돌아가고 동호와 둘이 남았습니다. 에밀리, 20년이 지났네요. 응. 정말 빨랐어. 후회 없어요? 전혀. 당신은? 저도 없어요. 당신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나도 그래.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여전히 사랑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새로운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20년의 기적이었습니다. 새쌍둥이를 키운 20년의 이야기였습니다. 힘들었던 순간, 행복했던 순간, 모든 걸 담았습니다. 이번 책은 육아 이야기예요. 출판사에 말했습니다. 좋아요.
많은 부모들이 공감할 거예요. 6개월간 집필했습니다. 매일 밤 과거를 회상하며 썼습니다. 밤샘 수유, 기저귀 전쟁, 유치원 입학, 학교 행사, 사춘기, 대학 입학.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책이 출판됐습니다. 또다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에밀리 씨 책 정말 감동이에요. 저도 새쌍둥이 키우는데 힘이 돼요. 육아의 바이블이에요. 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사인회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4명을 키우셨어요? 한 엄마가 물었습니다. 사랑이요. 그리고 인내심이요.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면 돼요. 저는 쌍둥이인데도 힘든데 새쌍둥이라니. 힘들죠. 하지만 행복도 3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사인회 후 동호가 말했습니다. 에밀리, 당신 정말 대단해요.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당신도 대단해. 식당 체인 만들고. 우리 팀워크가 좋은 거죠. 맞아. 어느 날 뉴스에서 저를 다뤘습니다. 불임에서 새쌍둥이 엄마로 베스트셀러 작가까지. 에밀리 이동호 씨의 감동 스토리. 방송이 나가자 더 유명해졌습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알아봤습니다. 에밀리 씨죠? 책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사인 좀 해주세요. 그럼요. 유명해지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게 보람찼습니다. 아이들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엄마 유명인이네. 소윤이가 말했습니다. 부담스러워.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엄마는 원래 특별해요. 고마워. 동호 부모님도 기뻐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자랑이야. 감사합니다, 어머니.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했습니다. 소희는 카이스트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논문 발표했어. 축하해. 소연은 파리 오페라 발레단에 입단했습니다. 엄마, 정단원 됐어. 대박이다. 소주는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아빠, 내 전시회 와줄 거지? 당연하지. 소윤이는 국제 피아노 콩쿨에서 우승했습니다. 엄마 1등 했어. 정말 잘했어. 우리 가족은 모두 행복했습니다. 각자의 꿈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가족이었습니다. 주말마다 모여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명절에는 시댁에 모였습니다. 우리 가족 최고지? 동호가 말했습니다. 응, 최고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2026년 1월 말입니다. 저는 이제 43살입니다. 동호는 48살이고요. 새쌍둥이는 20살, 소윤이는 18살입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서울이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예쁘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동호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잘 잤어요? 응. 오늘 뭐 해? 아무것도. 그냥 쉬어요. 좋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20년 전 이맘때쯤 저는 뉴욕에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불임, 이혼, 외로움.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내 아이의 엄마, 베스트셀러 작가, 행복한 아내. 모든 게 기적입니다. 에밀리, 뭐 생각해요? 동호가 물었습니다. 과거 생각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정말 대단하죠? 응. 믿기 어려워. 동호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에밀리, 후회 없어요? 전혀. 당신은? 저도요. 당신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에요. 나도 그래.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여전히 설렜습니다. 오후에 아이들이 집에 왔습니다. 엄마, 아빠. 왔구나. 어서 와. 거실에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얘들아, 오늘 가족 사진 찍을까? 좋아요. 사진사를 불렀습니다. 6명이 모여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나, 둘, 셋. 치즈.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우리의 웃는 얼굴이 담겼습니다. 사진을 보니 행복해 보였습니다. 진짜 행복했습니다. 저녁에 동호가 요리를 했습니다.
불고기, 잡채, 김치찌개. 우리 가족이 제일 좋아하는 메뉴였습니다. 맛있어요, 아빠. 많이 먹어. 식사 후 거실에 모였습니다. 얘들아, 아빠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너희한테 고맙다는 말하고 싶어. 잘 자라줘서. 우리야말로 고마워요. 좋은 부모님이어서. 소희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없었으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 거예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최고예요. 소준이가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아빠. 소윤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동호도 울었습니다. 우리 복 받았어요. 응, 정말. 그날 밤 아이들이 돌아가고 동호와 둘이 남았습니다. 에밀리, 우리 인생 어땠어요? 완벽했어.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모두 의미 있었어. 맞아요. 그 힘든 순간들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죠. 응. 우리는 손을 잡고 창밖을 봤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에밀리, 다음 20년은 어떨 것 같아요? 더 행복할 거야. 손주들도 보고 아이들 결혼도 보고. 그렇겠네요. 기대돼요. 나도.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말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입니다. 20년 전 절망했던 제가 지금은 내 아이의 엄마이자 행복한 아내입니다. 모든 게 기적입니다. 불임이었던 제가 새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뉴욕 경찰이었던 제가 서울에서 작가가 됐습니다. 외로웠던 제가 이제는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이 모든 것은 동호 덕분입니다. 그리고 한국 덕분입니다. 이 나라가 저를 받아줬고 사랑하게 했고 기적을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행복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읽는 모든 분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요. 저처럼요. 일기를 덮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동호가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잘 자요, 에밀리. 잘 자, 동호.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왜냐하면 저는 사랑받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행복하니까요. 새쌍둥이의 기적. 제 인생의 기적. 그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에밀리 이동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이야기는 모두 사랑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배경은 항상 이곳, 서울, 대한민국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이 저를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